한마디로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거. 이때까지 트럼프 진영이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투표한 사람이라는 숫자보다 투표수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이걸 주 하원이 밝힌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 그냥 넘어가기가 곤란하다고요. 지금 조지아도 그러죠. 펜실베니아 그러죠. 아리조나도 지금 문제 있죠. 지금 아리조나는 뭐 대한항공 비행기가 뭐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심한데 제가 그건 안 다루고 있는 이유가 아직 수사기관이 발표를 안 하고 정부기관이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1월 6일 날 이제 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통령 즉 상원 의장인 펜스가 의장이 돼서 선출인단 명단을 다 까갖고 확정하는 그런 그 회의가 열리죠.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데 그걸 겨냥하고 이 텍사스의 이 사람이 다선입니다. 텍사스의 다선 하원 의원이 거물이에요. 하원 의원 중엔 고머트가 펜스를 제소를 했어요. 펜스를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제소한 게 아니라 펜스의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제소했습니다. 이 고머트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때 주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자기가 그 정보계통에 있는 확실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버를 압수했다. 그때는 그게 뭐 CIA 관련 그 서버 기지란 얘기도 없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서버를 압수했다. 거기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최초입니다. 그때는 시드니 파월이나 그 링컨 우드도 그 말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그 펜스를 연방지법, 텍사스 연방지법에 이제 그 제소를 한 거예요. 이 미국에는요, 1887년 선출인 계수법, Electoral Count Act라는 게 있습니다. 188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이 악명이 높은 법이에요. 문구가 하도 애매모호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이게 뭐냐면요, 주의회가 낸 그 선출인 명부와 주정부가 결국 선거를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주정부가 낸 선출인 명부가 충돌할 때 그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선출인 계수법에 의해서 뭐 얼레벌레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인 게 이게 수정헌법 12조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정헌법 12조에 의하면 수정헌법 12조는 일단 주의회가 이건 다 전적인 plenary authority인가 plenary right를 갖고 있거든요. plenary라는 건 배타적, 독점적, 전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한 번도 그래서 쓰인 적이 없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정헌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원 의장의 선거인 명단 확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수정헌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의회의 선거인 명단 확정 권한도 침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펜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때까지 사용되지도 않은 1887년 선출인 계수법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의가 제기된 다음 이제 이의라는 건 objection인데 이제 이때 그 미국에서 요 상황에서 이의라는 거는 이제 명단을 깠어요. 이제 주 정부에서 보내준 명단을 깠는데 거기 이제 하원 의원 하나가 이의 있습니다.
그 이러이러해서 그 명단 선출인 명부를 접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하원 의원 수십 명이고요. 상원 의원은 할 것 같아요. 요리조리 눈알 돌리면서. 왜 그러냐면 하원 의원이 그걸 이의를 제기하고 상원에서 한 명 이상이 거기에 동의해야 그 다음에는 정회가 일어나고 하원은 하원대로 상원은 상원대로 회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는 정해진 것도 없고 정해진 유일한 게 1887 선출인 개수법이에요. 1887 선출인 개수법 정해진 유일한 게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주의회가 이거를 확정한다 안 한다를 정확히 밝혀서 미리 통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주의회가 지금 다 휴회인데 보통 대부분의 주에서 주의회 소집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주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회 아니면은 주의회를 구성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특별회계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특별회계 소집 안 해주죠. 그 의회를 소집 못하고 지금 얼레벌레 끌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대부분의 주들이 그렇습니다. 조지아도 마찬가지고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이 그 주지사가 민주당이거나 펜실베니아 혹은 주지사가 무늬만 공화당이거나 아주 악질적인 그건 조지아. 그러니까 주의회가 기껏해야 위원회, 법사위 뭐 이런 것만 소집을 해가지고 청문을 했지 주의회 차원 전체 의회를 못 소집했다고요. 특별회계를. 그래서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원래는 이 정도 사단이 벌어지면 주의회가 이걸 풀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풀게끔 목을 조르고 있었단 말이죠. 발을 묶어서 주지사들이 특별회계 소집 안 하고 또 민주당이 특별회계 소집 안 하고 그래서 밀려서 와서 그러면 이제 주의회 의사표시도 없이 상하원 간에 그럼 뭘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한다라는 선례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선례 없잖아. 그리고 그거는 수정헌법 12조에 어긋나잖아.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연방법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질질 끌거나 혹은 절차적 이유로 각하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절차적 이유로 또 야 그건 펜스의 권한인데 왜 네가 해? 또 뭐 이렇게 해서 각하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무슨 이제 이의가 제기된다. 이의 제기까지는 이제 눈에 불 보듯이 뻔해요. 그 다음에 이의가 동의된다. 상원 의원 중에 한 명 이상이 동의해야 돼요. 그것도 뻔합니다. 그거 할 사람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나눠가지고 뭐 독자적인 회의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선례도 없어요. 옛날에 한번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 1960년 하와이에서 뒤집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상원 하원이 전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었을 때 1960년 뒤집어가지고 닉슨에서 케네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와이 하나가 뒤집혀서 3명인가 4명. 근데 그때는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왔죠. 이제 그때는 상원이 64명, 100명 중에 64명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저쪽도 하와이 주의회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선출인 개수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합의 비슷하게 해서 뒤집었다고요. 선출인 개수법에 따라서 뒤집은 게 아니고. 그래서 선출인 개수법이 한 번도 제대로 액티베이트 된 적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하와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립된 한 건이 아니라 또 이게 뭐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 선거 부정 그리고 특히 DNI가 뭐 발표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혹은 외국의 그 깊숙한 개입에 의한 선거 부정 그런 반역죄가 형성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여적죄. 그러니까 외국이 미국을 공격을 했는데 중국이 미국을 공격했는데 거기에 손뼉을 맞춰서 선거 부정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살벌한 판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간다면 DNI 보고서나 이런 게 정보유통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선출인 계수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선출인 계수법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디어 고머트가 제기한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이제 혹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갈라져 가지고 뭐 상원에서 뭐 과반이 나오고 뭐 하원은 민주당 쪽으로 과반 나오고 상원은 공화당 쪽으로 과반 나와서 상하원 간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화될 거다. 이런 스토리로 안 갈 거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무효화되는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면 무슨 상하원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효화되는 거요? 간단하죠. 법에 의하면 1월 6일 날 하게 돼 있거든요. 계속 더 토론하세요. 더 토론하세요. 좀 그렇게 문제 붙은 주가 한둘인가? 문제 붙은 주가 6개, 7개인데 뉴멕시코까지 하면 7개 주가 문제가 붙어 있는데 토론 2시간씩만 하면요. 14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하면 17, 8시간 가서 1월 6일 24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수법도 있을 거고 일종의 필리버스터죠. 일종의. 의사진행 자체가 지연돼 갖고 그러면 1월 6일 우리 결론 못 냈습니다. 땡땡땡. 오케이. 그럼 다음에 결론해? 결론해야 된다는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는데. 법률에 하면 1월 6일 날 표 열어가지고 확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 결론 안 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결국은 헌법이 규정한 바에 의한 컨틴전시 일렉션, 하원 대표단에 의한 선거가 돼버리는 거죠. 주별 연방하원들이 주별로 모여서 대표 뽑고 그 대표들에 의한 선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살벌합니다. 지금 무지하게 살벌합니다. 그래서 고머트가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유의미한 지금 제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다라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법률적 판단은 그 다음번 얘기고 판결은 그 다음번 얘기고요. 자,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뭐 저는 사실 뭐 이번에 트럼프가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바이든에 의해서 밀려날지 뭐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근데 느낌은 그래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인의 한 절반 또 트럼프 진영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냥 부정선거에서 트럼프가 당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외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의해서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의해서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자가 대통령직을 찬탈했다. 임포스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바이든이 만약에 트럼프를 밀어내면요. 이거 곱게 안 끝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트럼프가 이거를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인지. 아까 보셨지만 아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법에 서명해 놓고 50년 74년이니까 46년 된 법 아니에요. 46년 된 법 끄집어내서 항목별로 빨간 줄 그어갖고 그건 지출 예산 집행 동결시켜버리는 이런 수를 쓰잖아요. 너희 얼마든지 거기다가 장난질 해서 와봐. 나는 전부 빨간 줄 그어서 동결할 테니까. 왜냐? 이 법이 코로나 특별재난지원법인데 거기 왜 케네디 센터 저기 그 지원금이 들어가 있으며 거기 왜 저기 뭐야 그 국립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지원금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왜 파키스탄 저기 뭐야 저기 무슨 뭐 트랜스젠더 수술 지원금이 들어가 있으며 거기 왜 이집트가 러시아 무기를 살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 있으며 그게 코로나 지원 맞아? 프로그램과 다르네. 항목별로 전부 빨간 줄 긋겠다 이거예요. 너희 지금 의원 나부랭이라는 것들이 이제 임기 말이라고 이제 요번 회기 말, 임기 말이죠. 임기 말이라고 지금 뭐 돈질해서 다 인심 쓰기 하냐 지금 민주당 공화당 짜고서
뭐 국회가 크리스마스 파티야? 이거죠. 그래서 그냥 대패질로 얼굴을 확 밀어버린 거예요. 체면을. 나 이런 짓 할 수 있어? 아, 무슨 용기로 이런 짓 하냐고? 너희가 짐작해봐. 만약에 내가 1월 요번에 대통령직 못 지켜내가지고 내가 끌려 내려오면 내가 이런 짓 했을 경우 너희가 나한테 적개심 많이 갖겠지. 근데 내가 그 계산 못할 사람 같아? 나도 뭔가 있으니까 이 짓 할 거 아니야? 너희 좀 처신 좀 해야겠는데? 뭐 이런 메시지예요, 저게. 저 아까 그 보신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국회가 돈질 대잔치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이 그 국회 전체의 상하원 전체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걸 저는 미국 역사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세계 대전이 아니라 세계 내전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도 그 조짐이 나오죠. 한국은 저희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냐 가치주권 애국주의냐 이걸 가지고 딱 싸움이 붙는데 한국은 저희 가치주권 가치지향 애국주의 세력이 약하니까 이제 한국은 저희 미약하게 요만큼 진영이 있고 쟤들 조중동과 뭐 국민의힘 뭐 윤석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무더기 그 다음에 저는 그걸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윤석열은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뭐 저기 586 이렇게 해서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한무더기 저희 요만한 거 그러니까 저희는 1+1+0.5로 되어 있는 혹은 0.1로 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좌파 간에 열심히 싸워. 우리는 꿋꿋이 우리 진영을 갖게 우리 진영을 빌드업 해야지. 우리의 사상과 관점 또 정치적 식견 이걸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의 연락망을 짜고 우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독재 상태라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만나도 뭐 4명, 5명밖에 못 만나고요. 이런 상태니까 이제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 강화하고 식견과 정보를 강화해야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그 백신 참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규정하고 그걸 심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뭐 코백스 백신을 뭐 몇 천만 회를 확보했다. 잠깐 코백스는 국제 논의기구인데 거기엔 백신 한 병도 없어요. 코백스 백신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서명으로 뭉쳐서 싸워야죠. www.lisol.kr/s1 lisolkr/s1 거기로 서명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락처 서로 확보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다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